이 카드가 거래 정지 카드로 확인됩니다. 통장에 돈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카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평생 잘 써오던 여러분의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통장은 멀쩡합니다. 매달 연금 입금 알림도 오고 ATM에서 돈도 잘 나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부터 똑같은 통장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출금 불가 계좌입니다. ATM 화면에 이 6글자가 뜨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비 못 냅니다. 약국 못 갑니다. 통장에는 수백만 원이 찍혀 있는데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빚도 없고 세금도 안 밀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통장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지침에 따라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금 전용 계좌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전산이 이 돈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압류가 들어오든 동명이인 사고가 터지든 보이스피싱 의심만 받아도 시스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계좌부터 멈춥니다. 그럼 은행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이게 연금인지 생활비인지 모르니까요. 법원 가서 직접 증명해 오세요. 법무사 찾아가고 서류 떼고 법원 문턱 넘고 판사 도장 받을 때까지 최소 2주, 길게는 2달 걸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통장은 그냥 멈춰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못 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억울한 계좌 정지 민원만 1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35명이 내가 뭘 잘못했냐며 항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연금 수령자 10명 중 6명이 여전히 일반 통장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2월 1일 새 지침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도요.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사고를 쳐도 내 계좌가 묶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내 통장 번호를 알아내기만 해도 묶입니다. 전산 오류 하나만 나도 묶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어도 시스템은 일단 멈추고 나중에 확인합니다. 반대로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연금 전용 수령 계좌 하나만 만들어두면 시스템이 알아서 보호합니다. 법원 갈 필요 없습니다. ATM 가서 평소처럼 당당하게 돈 찾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는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2026년 2월 1일부터 왜 일반 통장이 시한폭탄이 되는지 그 이유. 둘째, 시니어 10명 중 6명이 지금도 모르는 채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 셋째, 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연금을 철통같이 지키는 3단계 준비 방법. 중간에 끊으면 2월 1일 이후 문제가 터졌을 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도대체 2026년 2월 1일부터 대한민국 연금 시스템이 왜 이렇게까지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일반 통장이 위험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융 전산망의 완전 자동화 때문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산이 먼저 판단합니다. 2026년부터 모든 시중은행의 거래, 제한 시스템이 AI 기반 자동 감지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누군가 여러분 통장에 압류를 걸려고 해도 서류가 오가고 사람이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분은 연금 받으시는 분이니까 생활비는 남겨둬야겠네요 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스템에 신호가 뜨는 순간 0.3초 만에 계좌가 멈춥니다. 사람이 개입하기 전에 전산이 먼저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무심코 서준 보증, 나도 모르게 체납된 세금 하나, 심지어 동명이인의 과태료 하나만 있어도 전산의 확인 신호가 뜨는 순간 거래가 먼저 정지됩니다.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일반 통장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일반 통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최소한의 생활비는 남겨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은 이 돈이 쌀값인지 병원비인지 빚 갚을 돈인지 전산이 구분을 못합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있다고 치면 이 중 100만 원은 이번 달 연금이고 100만 원은 자녀가 보내준 용돈이고 100만 원은 예전에 모아둔 돈입니다. 전사는 이걸 모릅니다. 그냥 300만 원으로 묶어서 봅니다. 어느 돈이 생활비인지 어느 돈이 보호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행 직원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뭐가 생활비인지 모르니까 법원 가셔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직접 해오세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은 법무사 찾아가 비용 쓰고 법원 문턱 여러 번 넘고 판사 도장 받을 때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을 버텨야 합니다. 통장에는 수백만 원이 찍혀 있는데 정작 쌀 돈, 약 살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 이게 바로 일반 통장이 가진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세 번째 이유,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금 보호 강화 지침.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는 정말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5년 12월 최종 발표한 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지침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연금은 연금 전용 계좌로만 받게 하고 그 계좌는 전산상으로 자동 보호한다. 여러분이 미리 연금 전용 수령 계좌를 만들어 두기만 하면 억울한 압류가 들어오든 전산 오류가 생기든 시스템이 먼저 알아서 인식합니다. 이 계좌는 연금 전용이네. 법으로 보호받는 돈이니까 차단 대상이 아니야. 법원 갈 필요 없습니다. 은행 직원과 실랑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ATM 가서 당당하게 내 돈을 쓰시면 됩니다. 이 계좌가 여러분의 밥줄을 실시간으로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의 강화. 2026년부터는 보이스피싱 대응도 훨씬 강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10월 발표한 금융사기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의심거래가 감지되면 해당 명의의 모든 계좌가 일시 정지됩니다. 모든 계좌입니다. 여러분이 A은행, B은행, C은행의 통장을 3개 갖고 계시다고 칩시다. 누군가 A은행 통장 번호를 알아내서 보이스피싱에 악용했습니다. 그럼 A은행 통장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의의 B은행, C은행 통장까지 싹 다 정지됩니다. 혹시 다른 통장도 피해를 입었을 수 있으니까. 이게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연금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셨다면 다른 일반 통장이 막혀도 연금 전용 계좌는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연금 전용 계좌는 입금 경로가 오직 국민연금공단 또는 보건복지부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악용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전산 오류에 대한 무방비 상태. 마지막으로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전산 오류. 2025년 한 해 동안 시중은행 전산 오류로 인한 계좌 정지 사례가 2,400건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동명이인 혼동, 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 시스템 업데이트 중 발생한 버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출금 불가 계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시스템 실수로 통장이 막힙니다. 이걸 푸는 데만 평균 5일에서 10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연금 전용 계좌는 다릅니다. 연금 전용 계좌는 국민연금공단과 은행 간 직접 연결된 전용 채널을 통해 관리됩니다. 일반 계좌 전산망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통장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연금 전용 계좌는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당장 압류 걱정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예기치 못한 이유로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전사는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사고를 쳤는데 내 계좌가 묶일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의심만 받아도 은행은 일단 모든 계좌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통장만 쓰고 계시면 병원비 한 푼 못 꺼내고 발만 동동 구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전용 계좌는 문제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을 위한 안전벨트입니다. 나라는 보호막을 만들어줬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실수들 때문에 이 보호막 밖에 서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내 통장을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죽이고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 7가지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심하세요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그 사례를 아주 자세히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통장과 비교해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통장은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교묘해진 문자 사기 링크를 클릭하는 것. 최근에 유행하는 문자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미수령 환급금 신청 가능. 지금 바로 확인. 택배 배송 중 문제 발생. 재배송 신청 필요. 급한 마음에 링크를 누르는 순간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립니다. 범죄자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건 물론이고 내가 은행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사기꾼이 가로채서 받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2025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문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전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요즘 피싱 범죄는 수법이 너무 정교해서 누구든 방심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파란색 링크는 내 통장을 여는 열쇠를 남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누르지 마세요. 두 번째 실수는 이름만 빌려줘라는 말에 속아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 친한 고향 동생이 사업자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준 정 어르신. 동생이 세금을 체납하자 정 어르신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그 통장이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에 쓰이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개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통장 대여 자체가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빌려준 사람도 최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에서도 최대 5년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절대 안 됩니다. 확인 질문 4명의 통장이나 카드가 지금 내 손이 아닌 곳에 있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안에 반드시 회수하거나 은행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하루 출금 한도가 30만 원, 100만 원에 묶인 통장을 그대로 쓰는 것. 평소 나는 하루에 10,000원도 안 써라고 자부하시던 이 할머니. 갑자기 밤중에 남편이 쓰러지셔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수술비와 예치금으로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긁으니 한도 초과라고 뜹니다. 스마트폰 뱅킹을 하려 해도 하루 한도가 100만 원이라 돈이 안 나갑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때문에 한도 규정이 걸려 있으면 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풀리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실시한 고령층 금융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행 이용자 중 42%가 본인 통장의 일일 한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리 내 통장이 한도 제한인지 확인하고 풀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급할 때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하면 내 통장에서 바로 나갈 수 있나요? 망설여진다면 지금 쓰는 통장이 한도 제한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쓰지 않고 서랍 속에 둔 잠자는 통장.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박할아버지는 15년 전 아파트 관리비 내던 통장을 해지 안 하고 그냥 뒀습니다. 잔액은 딱 500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주거래로 쓰는 모든 은행 계좌가 싹 묶였습니다. 알고 보니 범죄 조직이 그 500원 든 통장 번호를 알아내서 보이스피싱 입금 계좌로 쓴 겁니다. 사기 자금이 조금이라도 엮였다고 의심받으면 해당 명의 거래가 일시 제한되거나 추가 확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는 몰랐다고 소명하고 푸는 데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안 쓰는 통장은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해지하는 게 상책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휴면계좌 악용 범죄가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2년 넘게 안 쓰는 통장, 지금 몇 개나 있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이번 달 안에 정리하거나 해지부터 하셔야 합니다. 5번째 실수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꼬리표 없는 돈. 아들이 집 산다기에 그동안 모은 8천만 원을 아무 생각 없이 송금한 김어르신.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세 왜 안 냈습니까? 어르신은 자식 도와준 게 무슨 죄냐고 하시지만 거액이 오가거나 패턴이 이상하면 추가 확인 요청이 들어오거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5년 발표한 증여세 신고 안내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해서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거액을 송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계좌가 일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큰 돈을 보낼 때도 메모를 남기고 기록이 남게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6번째 실수는 돈은 무조건 현금으로 찾아둬야 안심이라는 생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최할머니는 혹시나 재산으로 잡힐까봐 매달 연금을 현금으로 찾아 장롱에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기심사 때 구청에서 물었습니다. 통장에서 나간 5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는 생활비로 썼다고 했지만 영수증이 없으니 공무원은 할머니가 돈을 숨겨놨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최할머니는 사용처를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고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개정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심사 기준에 따르면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투명하게 기록이 남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내 연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빼둔 돈,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기록이 있나요? 없다면 이제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7번째 실수는 오직 한 은행만 고집하는 습관. 30년 넘게 한 농협만 거래한 최어르신. 어느 날 그 은행 전산 시스템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현금도 못 뽑았습니다. 당장 병원 예약금이 급한데 방법이 없었죠. 만약 그 통장에 압류나 거래 제한 같은 일이 생기면 생활비가 한꺼번에 막히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집계한 은행 전산장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총 47건이었습니다. 평균 복구 시간은 4시간에서 12시간. 그동안 여러분은 내 돈을 한 푼도 못 씁니다. 2026년 금융 환경에서는 주거래 은행을 두세 곳으로 분산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비상시에 탈출구가 생깁니다. 지금 쓰는 은행이 하루 멈추면 다른 출금 통로가 있나요? 없다면 주거래 은행을 최소 2곳으로 나눠 두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7가지 실수를 들으면서 걱정이 참 많으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그 걱정을 싹 씻어드릴 해결책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3단계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2026년 2월 어떤 금융 변화가 닥쳐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은 철통같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2026년 2월 1일 이후에도 여러분의 연금은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한 금고 안에 보관됩니다. 천천히 하나씩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죠? 1단계 연금 전용 수령 계좌 개설하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내 이름으로 된 든든한 금고, 즉 연금 전용 수령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이 계좌는 평소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는 주거래 은행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가실 때 잊지 말고 신분증을 꼭 챙기시고요. 만약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은행에서 뽑은 연금 수령 내역서를 함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은행 직원이 복잡하게 묻지 않고 바로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으시면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지침에 따라 연금 전용 수령 계좌를 만들러 왔습니다. 제 소중한 연금이 이 계좌로 안전하게 들어오게 신청해 주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연금 전용 수령 계좌는 대한민국 국민 한 명당 딱 하나의 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만들 수 없으니 집에서 가깝거나 평소 가장 믿음직한 은행 한 곳을 신중하게 정해서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통장은 나중에 어떤 풍파가 불어도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주는 여러분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2단계 연금 입금 경로 변경하기. 계좌를 만드셨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연금이 예전처럼 일반 통장으로 계속 들어오게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 통장에 돈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돈이 나라에서 준 연금인지 아들이 준 용돈인지 전산이 구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연금이 방금 만든 안전한 연금 전용 계좌라는 전용 그릇에 담기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직접 방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번에 연금 전용 수령 계좌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은 이 계좌로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연금 수령 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새로 만든 계좌 번호와 은행명을 정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변경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이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동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셔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초연금 받는 계좌를 연금 전용 수령 계좌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셔도 마음 한구석에 이건 어떻게 되지? 하고 궁금한 점들이 남으실 겁니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셨을 때 이건 어떡하죠?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상황은 좀 다른데 이 방법이 맞나? 하는 걱정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또 헷갈려 하시는 질문 5가지를 딱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니어 전용 금융 꿀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놓치면 나중에 그때 그거 들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30년 쓴 통장이 있는데 번호 바꾸기 귀찮아. 그냥 이걸로 해주면 안 되냐?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됩니다. 일반 통장은 압류가 가능한 그릇이고 연금 전용 수령 계좌는 압류가 아예 안 되게 특수 제작된 그릇입니다. 기존 통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용 계좌를 하나 더 만드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내 돈을 지키는 새 금고를 하나 장만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발표한 연금 전용 계좌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기존 계좌의 전환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규 개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금이 많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 연금이 월 150만 원인데 전부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전부 보호됩니다. 연금 전용 수령 계좌로 들어온 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계좌에 연금 외에 돈이 함께 들어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 150만 원의 자녀가 보낸 용돈 100만 원까지 총 25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 경우 압류가 들어오면 연금 150만 원은 보호되지만 용돈 100만 원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죠. 연금은 연금 전용 계좌에 용돈이나 다른 생활비는 별도 계좌에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 명의로 하나만 만들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1인당 1계좌입니다. 만약
남편분 명의 통장에 아내분 연금까지 다 몰아서 받고 계시는데 남편분 쪽에서 금융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분 돈까지 싹 다 묶여버립니다.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각자 본인 명의 연금 전용 수령 계좌를 만드셔야 두 분의 노후가 동시에 안전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발표한 부부 공동계좌관리 주의사항에서도 연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은행이 망하면 이 통장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에 은행 자체를 못 믿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금 전용 수령 계좌도 일반 예금과 똑같이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은행이 망해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장롱 밑에 현금 숨겨두시는 것보다 국가가 보증하는 이 계좌에 넣어두시는 게 100번 1000번 더 안전합니다. 도둑 걱정도 없고 불에 타거나 물에 젖을 걱정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연금 말고 자식이 보내주는 용돈도 이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이게 오늘 내용 중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칙적으로 연금 전용 수령 계좌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보내는 용돈, 일반 송금, 사업소득 등은 이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용돈을 보내려고 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연금 전용 계좌, 국민연금, 기초연금만 받는 통장, 생활비 통장, 자녀 용돈, 일반 생활비 관리하는 통장, 비상금 통장, 목돈, 예금, 적금 관리하는 통장. 이렇게 최소 3개의 통장으로 나눠서 쓰시는 게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시니어 전용 금융 꿀팁 3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은행 직원이 먼저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혜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세금 한 푼 안 떼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들어두시면 나중에 이자 받으시죠? 그때 은행이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 알고 계셨나요? 100만 원 이자 받으면 15만 4천 원을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이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1인당 총 5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가셔서 나 비과세 혜택 남은 거 있어? 라고 꼭 물어보세요. 이 5천만 원 한도는 모든 은행 합산이니까 예전에 다른 은행에 조금 들어둔 게 있다면 이번에 연금 전용 계좌 만드시면서 한도를 꽉 채워서 정리해달라고 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2에 따르면 65세 이상 거주자는 5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 세금 안 떼는 것만으로도 연금 몇 달치를 더 버는 셈입니다. 두 번째 꿀팁,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는 안심 보안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요즘 전화 한 통에 전 재산 날렸다는 뉴스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무서우시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은행의 지연이체 서비스라는 걸 신청해 두세요. 이건 내가 이체 버튼을 눌러도 돈이 바로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최소 3시간에서 5시간 뒤에 송금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을 보냈더라도 아차 싶을 때 은행에 전화해서 취소하면 내 소중한 돈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버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2025년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피해 방지율이 78%에 달합니다. 또 입금 지정 계좌 서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미리 등록한 자녀나 배우자 계좌로는 큰 돈을 보낼 수 있지만 모르는 계좌로는 하루에 딱 100만 원까지만 보내지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시면 밤에 잠자리가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 세 번째 꿀팁, 종이 통장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요즘 은행 가면 이제 종이 통장 안 나옵니다 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내 눈에 통장이 안 보이는데 돈이 사라지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히려 종이 통장은 분실 위험도 크고 도장까지 찍혀 있으면 남이 돈 빼가기 더 쉽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은행 직원에게 내 거래 내역 크게 인쇄해서 뽑아주세요라고 하시면 종이 통장보다 더 자세한 내역서를 줍니다. 또 요즘은 모바일 앱에서도 큰 글씨 모드를 설정하면 돋보기 없이도 내 잔액을 훤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내 재산을 관리하는 도구도 더 안전하고 편리한 걸로 갈아타시는 게 노후를 스마트하게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발표한 디지털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모든 시중은행 앱에 시니어 전용 UI가 탑재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긴 시간 동안 2026년 2월 1일부터 바뀌는 우리 연금 시스템 이야기, 그리고 내 연금을 지키는 연금 전용 수령 계좌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내 노후를 지킬 준비가 완벽히 되신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과 아내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끼고 아껴가며 모아온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이고 눈물이고 남은 여생을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줄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이 2026년 2월 제도 하나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 신청 안 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꽉 묶여버린다면 그 억울함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 한마디가 나중에 그때 바꿀 걸 하는 피눈물 섞인 후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이미 여러분을 보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금 전용 수령 계좌라는 강력한 방패를 국가가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그 방패를 손에 쥐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신분증 하나 챙겨서 당당하게 은행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노후를 지킬 연금 전용 수령 계좌를 만들러 왔다고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생활비를 지켜줄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든든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생각나는 소중한 친구분 혹은 동료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